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입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시대 구분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 파트 1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는데 위진, 이 황하강 유역에 중국의 북쪽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을 왜 그 시대의 대표명으로 넣느냐? 바로 황하가 정치,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화북을 먹고 있는 그 황하강 유역을 먹고 있는 나라들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위진, 그리고 그 뒤에 그 중국의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의 여러 개의 나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남북조, 그래서 이 시대를 300년 남짓한 이 분열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진 남북조는 철저하게 말 타는 애들이 중국 본토를 휘젓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인 인도인, 불교, 그리고 그 중국의 생활인 도교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다 3세기 초에 후한이 망한 뒤, 자, 후한은 한나라는 그 한고조 유방이 그 세운 전한이 있고요. 그 다음 한고조, 그 다음 한무제, 그 다음에 외척 왕망회에서 전한이 망하고, 그 다음에 후한이 광무제 유수에서 시작되고 그 후한입니다. 자, 3세기 초에 후한이 망한 뒤 위초고가 대립하다가, 자, 위초고는 바로 삼국지 시대, 위나라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성건이 대립하다가 사마시의 진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280년에요. 그러나 그 북방의 5개의 민족 5호, 이 호라는 게 바로 말 타는 애들입니다. 호가 화북을 침입해서 진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화북지방에는 이를 5호가 세운 13개의 나라와 한족이 세운 3나라가 흥망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서서히 말 타는 애들과 한족의 피가 섞이기 시작하죠. 이제 결혼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5세기 초에는 선비족이 세운 부기가 화북지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비족이 세운 부기가 화북을 통일하면서 이 선비족의 피를 가진 애들이 한족의 고위층과 이 연을 맺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선비족 플러스 한족, 이게 나중에 당의 그 혈통 집단과 연결이 됩니다. 이 혈통 집단을 관롱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부기는 균전제를 시행하고 한족의 문물과 풍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말 타는 애들보다 한족들이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기는 철저하게 한족의 나라를 표방하면서 균전제를 통해서, 균전제라는 게 뭡니까? 국가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토지제도. 국가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기부행 테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북방 민족에게 밀려난 한족은 창장강 남쪽에 동진을 세우고 강남을 개발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장강은 양쯔강이고요. 그냥 양쯔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양쯔강 남쪽으로 동진을 세우고 그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동진이 가면서 이제 강남지방이 개발을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남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거는 이 삼국시대의 오나라거든요. 오나라. 이 오나라가 이 강남지방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남지방이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 나중에 당나라에서 승나라로 넘어갈 때 그 파트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강남지방의 양쯔강 지방의 그 경제력이 나중에는 화북지방, 황하강 유역의 경제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후 강남은 동진에 이어 한족 국가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국의 대립 시기부터 수입 중국 통일까지 약 300년간 남북 왕조들이 대치한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 상당한 분열기였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철저하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거, 귀족은 뭡니까? 도시에 사는 애들이 있고 철저하게 자기 패밀리들만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에 귀족들이 형성된 건 아니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위진 남북조의 중앙 권력은 후한 이래 강력해진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자, 호족은 지방장입니다. 그런데 새로 중앙 권력, 중앙장이 된 그 왕이나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호족 지방장들이 세력이 강했던 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이에 지방에서 등급별 추천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국품 중정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국품 중정제 박스 치시고,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추천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게 바로 국품 중정제입니다. 그래서 국품 중정제는 원래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장이 시행을 한 건데, 이게 호족 세력 견제,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건데, 그러나
호족, 이게 약점이었던 게 뭐냐면 추천이에요, 추천. 그러니까 시험 같은 어떤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낙하산들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품중정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러나 호족들이 서로를 추천하면서 오히려 지방의 호족자들이 중앙으로 진출하여 관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중앙에 있는 귀족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천제니까 호족들이 서로를 추천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방의 호족은 예를 들어서 돈만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돈이 많았는데 우리 집안이 돋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좀 명문대 나오고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자기는 호족이었지만 이제 자식들을 귀족으로 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이 중앙 세력인 귀족으로 바뀐 거잖아요. 귀족은 왕 옆에 있었던 애들. 그러니까 도시 귀족이 되니까 얘네들이 한번 귀족이 돼가지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다시 지방 내려가기 싫어.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를 또 스스로끼리 주고받으면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지방 호족이 중앙 귀족이 됐는데 그 권력의 맛을 본 중앙 귀족끼리 서로 또 구품중정제로 추천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귀족 집안들이 아니면은 누구도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는 완전한 귀족적인 사회가 되게 되죠.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요. 그래서 결국 일부 유력 가문들이 대대로 고위관직을 세습하고 서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지위를 강화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평생 먹을 거 걱정 없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이 되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것저것 막 쑤시고 다니면서 취미를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벌 귀족 사회 문화의 특징은 얘네들이 지식이 깊은 것보다는 얇고 넓어요. 그러니까 뭐 붓글씨 쬐금, 뭐 책 읽기 쬐금, 시 쬐금, 그림 쬐금, 그러니까 얇고 넓은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니까 불교가 발전되겠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문벌 귀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귀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돈이 남아 돌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심심했다. 특히 시와 회화, 서예 등 중국의 전통 문화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일반 예술가나 이런 애들 막 불러가지고 자기 얼굴 그리게 한 다음에 통통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시에서는 도연명, 회화에서는 고개지, 서예에서는 왕이지가 대표적으로 발전됩니다. 자, 혼란스러운 현실 정치를 반영하듯이 노장사상과 청당사상이 유행한 또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왕조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품중정제로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어차피 뭐예요? 높은 벼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네들이 굳이 자기가 책임지는 어떤 정치 자리를 맡기 싫은 거니까 국무총리 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장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차관이나 해가지고 뭐예요? 2인자가 돼서 가늘고 길게 가고 싶지 막 굵게 짧게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현실 정치 상황을 반영. 그러니까 왕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 도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사상을 보면은 도가사상은 인간 욕심을 긍정을 하면서 무의자연, 자연스럽게 내비로 돌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 도피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장사상과 청담사상이 유행한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다. 노장사상과 청담사상이 뭐예요? 노장사상이 그 도교의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담사상도 도가의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도가의 사상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런 현실 도피적인 위진 남북조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후한대에 전래된 불교는 특히 북방민족에게 큰 환영을 받게 됩니다. 북방민족은 말 타는 애들. 왜 그랬죠? 북방민족은 이민족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 유교로서는 왕권을 강화할 수 없었고, 뭘로? 불교. 그래서 왕즉불 사상 말씀드렸죠.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해서 왕권을 부처님의 어떤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다. 그게 바로 왕즉불 사상이고, 가장 잘 이용한 게 어디다? 특히 위진 남북조의 여러 왕조 중에 북위 왕조가 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위 종교를 어디가 특히 많이 받아들이느냐? 고구려하고 신라가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윈강, 룽먼, 둔왕에 새겨진 대규모 석굴 사원은 불교가 황실과 귀족 등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후원을 받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실은 내가 곧 부처다. 그 다음 귀족들은 내가 그 부처의 제자들, 보살들이다 하면서 국가의 보호와 후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퍼지게 됩니다. 도가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선사상을 결합한 도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면요. 자, 불상이 있는데 자, 이 불상이 보면은 윈강석굴이라고 했는데, 자, 윈강석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귀 황제 얼굴을 담은 윈강석굴이 대불. 그러니까 부처님이 곧 왕이 곧 부처다. 그래서 아예 불상 자체의 얼굴이, 이 불상의 얼굴 자체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바로 부귀 황제의 얼굴을 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윈강석굴은 북조에서 5세기, 6세기에 걸친 중국 최대 규모의 불교 석굴로서 북조 양제들은 부처의 힘을 빌려 권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거대한 석굴 사원과 불상을 만들고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여기게 합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이게 왕족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귀 왕조의 강력한 이 왕족불 사상을, 불교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가 신라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진왕 같은 경우에도 만년에는 자기가 머리를 깎으면서 스님인 상태로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만큼 불교로 왕권을 강화시킨 게 이 시대의, 위진남북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